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일확천금의 꿈을 꿉니다. 이제는 인생 역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그 이름은 바로 로또. 814만 분의 1이라는 불가능한 확률이지만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기에 사람들은 그 희박한 확률에 도전하는데요. 여기 서울 시내의 한 복권방에 특이한 행동으로 로또 할아버지라 불리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맨날 지나갈 때마다 100원씩 그렇게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드리면 꼭 로또를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이 자꾸 이렇게 돈을 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뭐 사람도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동전 다 꺼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복권방 앞을 맴도는 로또 할아버지. 시민들의 말처럼 한 푼, 두 푼 구걸을 하더니 복권 한 장을 삽니다. 아직 성에 안 찼는지 할아버지는 복권방을 나와 또다시 구걸을 하는데요. 종일 여기 계시더라고요. 연세도 많으신데. 근데 복권을 사시는데 꼭 1등에 당첨을 돼야 된대요. 반드시 1등에 당첨되어야 한다는 로또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잠깐 영화 찍으러 예? 가는가 봐. 예, 잠깐 저기 한적한데 가셔서 예? 저희하고 좀 말씀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아이, 예? 그냥 동전 드릴게요. 예. 그 좀. 예. 그 돈이 엄청 많아지면 우리 아들 그놈한테 내가 복수하려고. 아드님한테 복수를 한다고요? 그래. 복권에 당첨되어 아들에게 복수를 해야 한답니다. 대체 할아버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올해 72인데 내가 뭐 늙고 돈 없고 힘 빠지니까 이놈들이 날 버린 거지 뭐. 이놈들이 아주 그 며느리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아예 나를 그냥 딱 계획적으로 갖다 버린 거야. 응? 가서 빨리 사야 돼. 예. 네, 잘 가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다는 72세의 로또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그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후 6시. 로또 할아버지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요거 내가 지금 1,000원 있거든. 그러면 한 장 사면 딱 맞아. 잘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 이거 1승이야, 보나마나. 1등에 당첨되어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복수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할아버지. 야, 자냐? 어디 나갔구만. 예?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자그마한 방들. 할아버지의 집은 도시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일명 쪽방촌이었는데요. 그 복지시설인가 거기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기초생활 그 무슨 그 수급자인가 그래가지고 돈을 그 매달 얼마씩 줘. 그래서 그때부터 요 와서 살았지 뭐. 한평 남짓한 공간. 어른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버리는 좁은 방이지만 월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25만. 그 나라에서 주는 돈이 한 달에 48만 원 주거든. 그 25만 원 이제 월세 주고. 방세에 전기세, 수도세 이것저것 다 내고 나면 할아버지의 손에는 겨우 10만 원의 생활비만 남는다는데요. 그 내일 나갈 때 이게 이제 가져가야 돼. 2,900원인데 2,900원을 가져가면 돼. 2,900원으로 이제 하루 생활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몇백 원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지. 3,000원도 채 안 되는 할아버지의 하루 생활비. 하지만 그나마도 쪽방촌 이웃들에 비하면 괜찮은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 기초생활수급인가 뭔가 그거 신청을 했는데 빠꾸 맞았어. 그래서 아주 지금 힘들어해. 아이고. 자식이 셋 있는데 자식도 돈 번다고 안 되지 그럼. 신청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아들 놈이 나를 그냥 갖다 내빌라 비리 가지고 연락이 딱 안 되고 하니까 내가 금방 해를 단시된 거야. 그래가 준 거지 뭐 나도 별 수 없이 그냥
그런 마음까지 있으면 나도 해당한데. 그러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웃의 말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도 에?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형님 자식 덕에 사는 거야. 자식 덕에. 이 사람이 지금 내 입장이 자네는 내 입장이 지금 어때? 아니 애비 늙고 돈 없다고 갖다 내비는 놈이 무슨 덕이야 덕. 아이 왜 그럼 자석 얘기를 꺼내. 야가 그냥 가 그런 소리야. 가 소. 그런 말 했다. 가 빨리 가. 쉬세요. 예. 가. 자, 뭐 먹은 것도 없었긴데 이게나 가서 먹어. 아유 됐어요. 가자 먹어. 가져가.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조심하시고. 갈게요. 그래요.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 편히 쉬세요. 나 속상해.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는 속담처럼 없는 형편에 뭐라도 손에 쥐어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렇게 나누기에 급급한 할아버지인데 아들과 며느리는 왜 아버지를 버린 것일까요? 뭐 규모는 안 크지만 돼지 농장을 내줘. 먹고 살 만큼 했어요 규모가. 그때는 택택했지 내가. 근데 이제 구제역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쫄딱 알거지가 됐어. 돈도 없지. 그 아들 놈 생각할 때는 뭐 이제 짐이다 이런 생각이 됐겠지. 뭐 그래서 갖다 버린 거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이. 구제역 파동으로 재산을 잃은 뒤 단칸방에서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와 함께 지냈다는 할아버지. 왜 꺼? 이제 뉴스 그만 보시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놈아, 넌 억울하지도 않냐? 억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아버님 입맛 없으시면 숭늉 갖다 드릴까요? 그래라. 요즘에 자식 혼자 부모 도움 없이 사는 놈이 어디 있어요? 어찌됐든 뭘 어떻게든 모아서 애들한테 뭐 좀 저거 좀 편하게 살으라고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 욕심이지.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자식이 문제가 있어. 나한테 난 자식 아니오. 이걸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덜 그게 괴로웠어요 지금. 정작 자신은 부모 덕을 본 적이 없지만 아들에겐 도움이 되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할아버지. 생활비라도 보태기 위해 폐지를 주어 팔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래 내 입벌이라도 할 거라고 그 폐지를 주러 다니다가 하루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 부러져. 우리 며느리는 꼼짝도 못하고 바깥 출입도 못했어요. 내 수발하느라. 병원은 병원대로 다니면서 돈 다 쓰고. 이게 무슨 꼴이지. 칠칠 맞지 못하게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애들 그 고생을 안 시켰을 건데 집만 됐어. 그 생각은 지금도 속상해요. 할아버지 아직도 발 아파? 2달 넘게 집안에만 머물렀던 시아버지가 불편했던 탓일까요? 이것도 간지러워? 그 즈음 며느리의 상태가 무척 예민해졌다고 하는데요. 세훈아, 할아버지 힘들게 하지 말고 숙제. 왜 그래? 나 숙제 다 했어. 그럼 나가서 놀아. 애미야, 난 괜찮아. 근데 애한테 왜 그래? 아니에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응, 없다. 나가서 일 봐라. 응?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당신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갖자. 그럼 아버지는 그때 말했던 것처럼 당신만 괜찮으면 그렇게 하자. 그래.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당신이랑 세훈이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입이라도 줄여야지. 내가 자고 있는 줄 알고 애들이 뭐 얘기를 나눠요. 들어보니까 뭐 입을 뭐 줄여야 된다 자꾸 저들끼리 걱정을 하더라고. 그리고 예산부터 뭐 전략 뭘 해서 뭘 또 뭐 국리를 하나 보다 그랬지. 그 어떻게 그 어렵 아둥바둥 살락하는데 그 쳐다보고 있으면 안쓰럽고 미안하고 아니 나를 갖다 부릴 거라고 내가 상상이나 했거든. 그거는 내가 꿈에도 생각도 안 했지. 애들이 워낙 착했고 그 어떻게든 뭐 다른 일을 찾아서라도 뭐 도움이 돼줘야 되겠다. 그런 공직밖에 없었지. 1년 전 할아버지의 다리가 나았으니
서울로 봄꽃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했던 아들. 10년 만에 서울 나들이에 할아버지는 그저 신나기만 했다는데요. 아버지, 저 간식 사러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간식? 예. 이따 밥 먹듯이 간식 말라고. 그래도 나들이 나왔는데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야죠. 세훈아, 과자 사러 갔다 올까? 네. 사람들 많은데 얘는 왜 데려가? 내가 데려실 테니까 원래 다녀와. 아니에요. 세훈이는 자기가 먹을 거 직접 골라야 돼요. 안 그러면 땡깡 들어요. 알았어. 애들 다녀와. 예. 갔다 올 때 여기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가자, 세훈아. 가자. 간식 사러 간다 하고 나 기다리라고 한 게 그게 마지막이야. 자식 놈들이 부모 갖다 버린다는 내 소리만 들었지. 내가 막상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고 이 가슴이 찢어지고 많이 아프고 괴로웠어. 그때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밤이 되고 잠을 청할 준비를 하는 할아버지. 지난해 봄 홀로 버려진 뒤 계절은 돌고 돌아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내가 여태 떨어진 거 내가 모아놓은 거야. 일주일에 내가 20장 썩이면 한 달에 벌써 80장, 100장 되잖아. 대단한 거야 이게. 아무나 그렇게 못해. 복권을 사며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복수를 꿈꾸는 할아버지. 과연 할아버지에게 복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놈이 돈 때문에 그랬다면 내 책임이지. 내가 이 못나서 재산 없는 게 부모 책임. 그것 때문에 내 복권을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꼭 1등 될 때까지 살 거야. 복권 1등 될 때까지. 복권 1등 돼서 아들 만나고 싶어서. 그렇지. 돈 있으면 이놈이 나 찾아오지. 내가 돈 있는 애비면 치고 그래 안 하지. 복수도 아니네요. 그 복수지. 내가 돈 딱 가지고 나 뭐라 하면 되지. 자수가 돈 요 있다. 돈 요 있어. 걔는 만나야 그런 걸 내가 다 해결되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복권 1등 되고 이놈 내가 찾아서 만나서 얘기 듣고 얘기. 나 그거 비라. 내 소원이 그거예요. 복수라는 가면을 쓰고 자식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복권은 할아버지에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은 왜 천륜을 저버리고 늙은 아버지를 버려야만 했던 것일까? 이미 가족들은 이사를 떠나버린 예전의 집을 할아버지와 함께 찾았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 별일 없고 요 밑에 요쪽 방에 썼거든. 예. 그때 잘해줬어 나. 그분들은 그 월세 날이 되면은 시분 한 장 안 틀리고 꼬박꼬박 입금도 잘해주셨고 월세를 뭐 땡겨주면 땡겨줬지 미뤄본 적이나 그런 건 없었고 참 착실한 부부였어요. 가난했지만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아들 부부. 혹시 지독한 생활고에 잠깐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작년 4월 초인가 그때 이사를 가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세입자 구하면 날짜 조정하자. 근데 얘기하자 그랬더니 안 된다고. 2013년 4월 12일에 자기들은 꼭 이사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월 12일에?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착실하게 잘 살았던 부부니까 공시를 좀 두더라도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네 싶어가지고 4월 12일 날 보증금 지급하고 딱 이사를 나갔죠. 2013년 4월 12일 할아버지가 서울에 버려진 날입니다. 꼼꼼했다는 부부의 성격만큼이나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번호는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이 믿어.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못 믿겠어. 혹시 손자 세훈이의 학교를 찾아가면 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작년 4월 13일까지 4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단 결석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디든 학교를 나갈 건데. 근데 연락이 없어서 다른 데 전학을 갔다 그러면 학교 측으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확인이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네, 난감한 상황입니다. 세훈이는 학교까지 그만둔 것 같습니다. 대체 늙은 아버지를 버리고 아들 가족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할아버지와 제작진은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사무실도 있었고 맞아 이런 거 있었어. 여기서
날 좀 기다리라고 그러고 애가 간식 산다고 저쪽에 저 매점 갔다 온다고 이렇게 해서 갔거든. 그리고 이제 나올 거라고 구경하고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한 5-6시간 기다렸을게요. 그렇게 오래요? 그럼 안 와. 1년 전 할아버지가 버림받던 그날, 과연 아들 내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시설 관리팀의 협조를 얻어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꽃구경을 하며 윤중로를 걷는 모습.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상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던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얘가 간식 사러 간다고. 우리 세훈이 그 밭에 데리고 가지. 간식을 사오겠다던 아들 가족은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할아버지의 예상대로라면 이때 가족들은 이미 축제장을 벗어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전한 대로 손에 간식거리를 사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간식 사러 간다 그러고 그냥 가셨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한테? 아이, 그런데 여기는 다시 오잖아, 얘들이. 할아버지에게 세 식구가 다다를 때쯤 낯선 남자들이 아들을 애워쌉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누는가 싶더니 아들을 붙잡아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요. 아들이 떠난 뒤 한참 동안 할아버지를 바라보던 며느리. 잠시 뒤 뭔가를 결심한 듯 손자의 손을 잡고 축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냥 나를 그냥 옆 베리고 간 줄 알았지. 그런데 분명히 지금 봤잖아, 이거. 나한테 오다가 또 어디 간 거 아니야. 이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그간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CCTV 영상에 당황한 할아버지. 영상을 본 쪽방촌의 이웃들은 한결같이 며느리를 주범으로 지목했는데요. 무슨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그런 상황이야. 며느리가 주도해갖고 사람 사서 아들 보내버리고 형님 버려버리고. 어떤 놈들이 데리고 어디로 간 거야? 그 모르지. 며느리가 다 이게 꾸민 거라니까 이게 형님. 형님 말대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딱 보니까 그러네 뭐. 요새는 그래 형님. 며느리들이 그래 무섭다니까 요새. 이리저리 좀 조사를 해봐요. 그래서 정확한 답이 나오도록. 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며느리랑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럴 리 없는데 그 둘 사이가 그럴 사이가 아니에요. 며느리의 주도하에 현대판 고려장이 자행된 것이라 말하는 이웃들. 대체 그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다음 날 복권방에서 다시 만난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상념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이라도 저런 적은 또 원래 안 그러시는데 몇 달을 여기 다니셨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 어디 계셔 지금? 바깥에 계셔. 엄마 나가고 들어와서 기다리시라 그래. 들어와서. 아저씨 들어오시기 불편하시면 이거 갖고 계시다가 이따 와서 드실 거예요? 아니 내일 내가 또 내일 또 올게. 데려가세요. 이거 안 갖고 가실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고 갖고 나갖고 손이 부끄럽네. 들어가세요. 오늘은 복권을 한 장도 사지 않은 채 걸음을 되돌린 할아버지. 어제 본 CCTV 영상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듯 싶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막 속도 답답하고 걱정도 되고 막 이제 무서운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유, 힘없이 누워만 있는 할아버지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고 저 왔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선생님 이 시간에 웬일이요? 아이고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 나는 괜찮아요. 나 은인이요, 은인. 뭔 말인가 알아? 이 양반이 그 다 일해가지고 그 최저 무슨 그거 나라에서 다 타다가 그런 걸 다 타다가 주제 또 그 돈으로 뭐 방채도 내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하지 뭐 없으면 사다 주제. 아이고 이런 사람 없어요. 뭐 맛있는 거 챙겨놓으셨어요? 아무. 자 오늘아 수고했는데 우선 이기라도 조금 마셔. 할아버지 저는 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녀요. 그냥 할아버지 놔뒀다가 배고프고 그럴 때 드세요. 아이고 선생님이 이런 거 못 먹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니까 먹어. 자 내가 이거 까줄게. 퍼주기 좋아하는 할아버지. 반가운 복지사의 방문에 굳었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또 잔뜩 사. 에? 이것도 그 저번에 저한테 매일 전화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 또 복지센터 앞에도 놓고 가셔가지고 이거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드리는 거니까 잘 받아서 할아버지 건강하시면 돼요. 그래요. 알았죠? 아무튼 바뀐. 예. 우리 로또 할아버지 잘 계시느냐? 좀 요즘 어디 아픈 것 같다. 집에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되느냐?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분이 한 명 계시거든요. 누구세요, 그분이? 뭐 저도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게 공중전화로 익명으로 전화를 하니까 뭐 제가 누군지는 사실 잘 몰라요. 몰래 할아버지를 돕는다는 익명의 은인. 할아버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다는데요. 저 선생님이지 누구긴 누구요. 뻔하지. 아니 괜히 본인이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무안하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저 양반이지. 저 양반 말고 나한테 그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없지. 혈연도 지연도 없는 늙은 노인에게 누군가 베푸는 따스한 손길. 내 아들에게, 내 며느리에게 이런 손길을 기대했던 건 욕심이었을까요? 며칠 뒤 손자 세훈이가 서울의 한 학교로 전학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지난번에 다녀오신 뒤로 세훈이가 서울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다고 하네요. 예, 저희 학교로 전학 절차를 밟았다고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 아마 1년 동안은 학교를 안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좀 사정이 급하신 것 같아서 연락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1년 동안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손자. 드디어 세훈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앞에서 세훈이를 반기는 며느리 경은 씨. 그런데 그녀의 옆에 남편 광수 씨가 아닌 낯선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보이는 모습. 세 사람이 함께 한 아파트로 들어섰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예. 최경훈 씨 맞으세요? 아, 예, 전데요. 누구세요? 예, 혹시 박주범 씨 아시는 분이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저희 박주범 씨 며느님이라고 알고 왔어요. 아니에요,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저희가 학생 잠깐 봤는데 박세훈 학생 맞지 않으세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라는데 왜 그러세요? 분명 며느리가 맞는데 할아버지를 모른다며 잡아뗍니다. 계속해서 배를 누르자 이번에는 중년 남성이 나왔는데요. 아 진짜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이 뭡니까 이거는? 아니 좀 치워봐요 좀. 아니 병원이는 병원에는 할아버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냥 좀 카메라 좀 치우세요. 최경훈 씨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아니 그걸 제가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가세요. 대체 이들은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이 현대판 고려장에 대해 해명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 날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올라가면 돼. 네네, 5층입니다. 드디어 열린 비밀의 문. 할아버지를 따라 들어간 집안 풍경은 아침을 준비하는 여느 가족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는데요. 곤란하다는 듯 시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는 며느리. 손자가 할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일 갔다 왔어요? 1년 만에 품에 안은 손주 녀석 때문에 눈시울이 맺힌 할아버지. 며느리가 입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얘한테 나 미국 갔다고 그랬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뭘 나중에 또 내 뺄라고? 아버님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이놈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광수 이놈 어디 갔냐? 이놈 어디 갔어? 그놈 나타날 때까지 절대 못 가. 알았냐? 이건 나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발 좀 돌아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뭘 돌아가 이놈아. 일단 나가달라는 며느리와 당장 해명을 요구하는 시아버지. 신랑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려. 아버님. 이놈이 돈 없다고 지 남편도 버리고 지 시애비 갖다 내밀고 그런 년이. 아버님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안 돼. 뭘 나중에만. 안 돼 이놈아. 아버님 여기 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글쎄. 아버님 일단 나가세요. 예. 사실 경은이가 제 사촌 여동생입니다. 와이프하고 저희 애들이 필리핀 유학 갔어요. 그러니까 집이 비어 있으니까
경은이하고 세연이 지금 들어오라고 한 건데 그럼 뭐 제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 근데 그 처음부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한테도?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관계가 의심스러웠던 남성은 며느리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아버님 사시는 쪽방에 가서 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 계세요. 네. 쪽방.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알아요. 어딘지 아니까 제가 나중에 쪽방으로 꼭 찾아갈게요. 약속 드릴게요. 네. 간곡한 사정에 자리를 일어난 할아버지.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쪽방촌이 어디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 이놈 안 오면 너.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날 저녁 약속대로 할아버지를 찾은 며느리. 그런데 복지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제가 할아버지 모시고 나올게요. 예? 잠깐만요. 할아버지! 왜?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서. 뭘 소개는 뭘 누구? 누가? 신발 신고 예. 며느님 있어요. 네? 빨리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갔는데. 할아버지? 너 애미 너 나 좀 따라와. 어여 들어와. 어여. 복지사의 중재로 쪽방에 들어선 두 사람. 막상 이렇게 마주하고 나니 떨어져 있던 세월만큼이나 어색함이 감돕니다. 서운한 게 있으시더라도 이렇게 며느님이 도시락도 싸우시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서운했던 거 다 잊으시고 이제 며느님하고 좋은 말만,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이 시간에는. 대화의 장을 만든 뒤 슬쩍 자리를 피해주는 복지사.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저 할아버지 열성 팬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분이 며느님이셨어요.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직접 못 왔던 거지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사정? 글쎄 뭐 그런 것까지는 직접 한번 여쭤보세요. 직접 들으세요. 예. 네. 할아버지를 지원하던 익명의 은인이 바로 며느리였답니다. 시아버지를 거리에 버린 뒤 남몰래 도왔던 며느리. 드디어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최성? 너놈들 그때 날 버린 건 확실하지? 어? 예, 아버님. 아버님 다시 꼭 모시고 가려고 했었어요. 애 아빠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교도 감옥 말이야? 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아들 광수 씨. 고려장은 며느리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을 당시 아들 광수 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었다고 하는데요. 자기야,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여기서 하긴 좀 그렇고 잠깐만 나와봐. 응? 나 사기죄로 구속당할 것 같아. 장난치지 마. 안 그래도 나 요즘 심란해. 장난 아니야. 정호 알지? 왜 시계 수입한다고 사람들한테 성급금 받는 거 있잖아. 그 돈 들고 날라서 정호가. 뭐?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비웠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잠수 탄 것 같아. 아니 그래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알아봤는데 내가 아무리 안 했다고 우겨도 증거가 있어야 된대. 아니 그래서 천치같이 혼자 당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떡하니. 정호 돈 받으러 다닐 때 옆에 붙어 있었던 게 나밖에 없었는데. 나도 미치겠다 정말. 애 아빠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요. 친구랑 같이 시계를 수입하는 일을 했어요. 그 친구가 거래처에서 성급금을 받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애 아버지가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구속될 상황이었죠. 뭐 어쨌든 있는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빚 좀 갚고 그리고 형량 좀 줄여보겠다고 월세 보증까지 다 뺀 상태였죠. 곧 닥쳐올 후폭풍을 대비했던 경은 씨. 집이 없어지고 가족이 해체된 뒤 시아버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늙은 시아버지가 최저 생계비라도 매달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떨어져 지낼 수 있겠다 생각했다는데요. 지금 보니까 할아버님은 수급자 신청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왜요? 재산도 없으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일도 못 하세요.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아드님이 젊으셔서 그 추정 소득이라는 게 잡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충분히 할아버님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요. 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돼서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떡해요? 그래도 힘들죠. 그때는 며느님이 부양 의무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할아버님이 가족들하고 아예 왕래가 없다는 그런 가족 관계 단절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니죠. 원래 계획은 그랬어요. 세훈이랑 저랑 숙식이 되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돈도 좀 빚 좀 갚고, 아버님은 기초 수급을 받으셔서 고시원 같은 데라도 모시려고 했었죠. 구속될 남편하고 제가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 모시고 식당을 전전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었어요. 늙은 시아버지마저 거리로 나앉게 된 상황. 경은 씨와 광수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걸 증명해야 된대. 근데 그걸 증명하려면 6개월 이상 가족하고 만나서도 안 되고 통화도 하면 안 된대. 아니 아버님 생각에 세훈이 때문에도 그렇게 하실까? 그냥 우리가 천하의 나쁜 자식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버님 살 길 만들어 드리자. 아니 그럼 그 기초수급자 되기 전까지 6개월은 어떻게 하지? 일단 노인복지시설에 신고해가지고 그쪽에서 지내도록 해야지 뭐.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되면 그때 나와서 생활하시면 될 거야. 나 진짜 이러다가 아버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멀리서라도 잘 챙길게. 그리고 우리가 능력되면 그때 다시 모시면 되잖아. 고맙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요, 세훈이도 너무 좋아하고 가족관계 이런 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이 구속된다는 걸 알면 혹시나 쓰러지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살기 위해 할아버지와 당분간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던 광수 씨와 경은 씨. 서울로 꽃놀이를 나왔던 그날, 아들 내외는 계획을 실천하게 됩니다. 알았어. 너희들 다녀와. 예. 갔다 올 때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가자, 세훈아. 가자. 많이 타세요. 좋다. 맛있겠다. 잠시만요. 아, 예. 오늘 자수한다고 연락하신 박강수 씨 맞죠? 아, 네. 근데 경찰서 가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군무 유정호 씨가 감속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직접 나왔습니다. 조용히 가시죠. 잠시만요. 여보. 원래는 벚꽃놀이 끝나고요, 아버님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그리고 복지관으로 보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가는 도중에 애아버지가 급하게 구속되는 바람에 그래서 못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에 시민인 것처럼 하고 아버님한테 복지관 모시고 가라고 하니까 그날 바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우리 세훈이를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데 언젠가 꼭 아버님 찾아뵈려고 했었죠.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랬죠. 오갈 곳이 없어 식당을 전전하며 세훈이와 눈칫밥을 먹고 살았다는 경은 씨. 고된 일상이었지만 늘 먼 발치에서 할아버지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로또 할아버지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오다가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복지관 앞에 보약 갖다 놓을게요. 전달 좀 해주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서 뭐 하시게요. 네, 전달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챙겨드리고 싶어도요, 또 저를 만나면은 최저 생활비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나서지를 못했어요. 멀리서나마 챙겨드리는 게 위안이 됐었는데 이제 저를 찾았으니까 또 그 기초 생활비를 못 받을까 봐 정말 걱정이에요. 제가 부양할 능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능력도 안 돼. 정말 막막해요. 현대판 고려장은 결국 할아버지를 위한 아들과 며느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맨날 원망하고 미안하다가 그 칠칠 맞은 놈이 뭔 짓을 해서 감옥까지 가니. 나 그냥 딱 죽음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희 이제 가볼 테니까요, 할아버지. 에? 며느님하고 그동안 못 푼 회포 많이 푸시고 아이, 좋은 말씀 많이 나누세요. 가시려고? 예,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만나는 거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기초 생활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러긴 해요. 근데 뭐 지금 사정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좀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볼게요. 오늘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모처럼 아버님 만났으니까 할아버지하고 좋은 말씀은 많이 나누세요. 좋은 생각만 하시고.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갈게요. 그토록 손수 차려드리고 싶었던 밥상. 지독한 오해와 불신을 모두 내려놓은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곳은 늘 뵙던 복권방이었습니다. 잘 됐어요? 예? 요즘 잘 안 돼. 저번에 5등 하면 됐었잖아. 요새는 근데 안 돼. 아, 요즘 한 장밖에 안 사시잖아요. 그래. 내 주제에 맞춰서 그냥 재미로 이게 하면서 가는 거지. 그걸 뭘 그렇잖아. 내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된대. 새끼들 다 찾아왔대. 네, 대박 나세요. 늘 복수를 아이고, 이야기하며 그늘졌던 할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유난히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 모든 걸 되찾은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1년 전 이별을 맛봐야 했던 그곳에서 며느리와 손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기초 수급 문제 때문에 연락 온 거 없었어요? 일단 지금처럼 돈을 준다고 다음 심사 때 그때 가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 준다고 그러더라. 글쎄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생존을 위해 고려장을 선택해야 했던 가족. 아름다운 벚꽃처럼 하루빨리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길 바라봅니다.